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만 회의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신상 발언을 그러면 3분 넣어드리세요. 저는 사실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위원장께서 당연히 상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말도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교섭단체 우리 당이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거는 각 교섭단체별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간사가 중요하냐? 이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안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국회법 49조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회의, 오늘 회의 다 국회법 위반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8항은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국회 48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청, 주진우 의원을 1소위 위원으로 배치해달라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멋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 합니다.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제에 관한 토론을 무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국회 운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씩 하는 신용만 하고서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아예 틀어막습니다. 입틀막 법사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안 준다 그러더니 우리가 퇴장하고 나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라느니 납바루라니 이런 허위사실 뭐 헌재에서 내란 행위를 인정했다. 아니 내란 수계에게 머리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선이나 돼서 절차 민주주의 지켜주십시오. 보십시오. 19대, 20대, 21대 상명을 소위해서 필요한 것을 않았습니다. 네,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합니다. 한동안 장관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수선을 왜 요청한 거예요? 오선에 하신 오선식이나 이런 말로 제가 꼬투리 안 잡겠습니다. 아니 꼬투리는 초선들 보고 아무것도 우리가 안 잘하고 있으니까 꼬투리 잡힌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방향을 만들었는데 사과하시라고요.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서 회의해 주실 것을 공사장관을 전하세요. 자, 우선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회의 진행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들으세요.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경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좌 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허가하고 그 기회에 발언할 때 발언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사태가 생기면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 드립니다. 제가 2회 이상 위반을 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사 진행 방해 책임을 물어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국회법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여기에 사보임 되시기 전에 귀당에서는 분명히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무책임하게 귀당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결위에 들락거리는 등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정해졌으면 특정 당에 끌려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법사위가. 더군다나 간사 선임은 어느 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상호간에 위원 가운데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바로 피선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계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을 향해서 초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고성어로 초선 의원들을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우선 한번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비교섭단체 소속의 박은정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의 밤에 왜 계엄 해제하러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탄핵에 왜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관저의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 접견을 하러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간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이 국회를 파탄내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여야 해당 조선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아까 드렸습니다. 자, 자, 가장 먼저 손 드신 이성윤 의원님부터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한 말이 야 조선이라고 했어요. 백혔었나 보네. 이거 아니라니까? 조선이가 예의를 지켜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전하면 안 했어요.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자, 이성윤 의원님. 예. 네. 신상 발언 3분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5선씩이나 되는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반말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으란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자,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도덕성이 5배 높은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5배 더 섬기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온전히 사과하는 것이 5선 의원이나 되는 분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백선이든 나오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이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겁니다. 예? 이런 내란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명도 제대로 여기 와서 의원 체크해 주세요. 반성은커녕 두둔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예? 내란 세력 그리고 윤석열을 엄호하고 다니고 구치소에 면회가고 이런 나경원 의원은 헌법 소원은커녕 헌법을 이렇게 곽택 망가뜨리고 의원 한고입니다. 체크해 법사위는커녕 법사위원 자체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9월 중순에 있는 빠루 사건 결심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내란 특검 수사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의원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만일에 나경원 의원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해주세요. 정말 저도 끝까지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발언을 조용히 해야 발언 기회를 드리죠. 그 계속 떠들고 있는데 무슨 발언 기회예요? 조용히 좀 시켜요. 그럼 옆에서 그 옆짝이나 좀 조용히 시켜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과하세요. 자, 비교섭 단체 위원님 중에 네 차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나경원 의원께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 국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는 내란 척결, 민주헌정 질서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분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 의원이 체크해 지금 주십시오.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조배수 내란 의원님 동조 체크해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 명예죄로 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별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예? 도대체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재판 지연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윤 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전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체크. 이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중단해 주세요. 너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데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한동훈 기소청탁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밝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 자리는 나경원 의원님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당대회가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기 좀 혼자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왜 지금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빨리 예산 진행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게 개인의 방탄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란 척결과 민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니 법사위원회에 감사를 합니까? 얘기 안 하세요? 잘했어. 안녕하세요. 소통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자 최혁진 의원님 발언 방해를 받으셔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56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국힘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기를 난장판으로 만드시면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안 들으셨어요. 조용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 켜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를 켜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남편분의 아니 한 연기예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 진행을 방해함으로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 진행할 수 있게. 가해자가 공정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네, 박계재 초선님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바로 무섭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이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오버했어. 그만해요. 홍석준이 형 그만해요. 시작상 하우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너무 험한 말을 하세요. 예의도 없고. 초선이랑 처음 만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초선이라도 또 한마디 또 더센 초선이 왔. 모를 없는 말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못 오겠다가 더센 초선이 왔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해주셔야 돼요. 선배한테 괜히 너무 심하게. 그러길래 왜 조용하세요. 거예요? 게임 진행 좀 했으면 그만하게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게임 해도 진행 좀 진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 좀 하세요. 그만합시다. 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6초 남았습니다. 최익전 의원님 발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작게 차분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계엄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내란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법사위원회, 설사 야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간사를 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되면 본 의원이 직접 정당 예산 요구를 이야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신상 발언하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 우리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무슨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님은 개딸들의 무슨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그걸로 떠가지고 당대표 하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 오신 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또 나가세요. 그걸 연이어서 오신 또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야당 의원은 발언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이 정상적인 법사위원장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무슨 컬트 무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면 오늘도 지금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야의 간사가 있어야 의사 일정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협의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초선 의원 못 오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간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 오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이 존경하는 오선의 박지원 의원님한테서 야 초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간사 선임을까지 걸어가지고 야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본인 좀 떠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 빨리 간사 선임 하시고 정상적으로 조금 있으면 또 법안 심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간사 없이 이렇게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곽규택 의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의가 없네. 지금 아무도 발언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말아요? 우리 조선을 무시하는데 조선을 반말하고 그래요 왜?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곽규택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곽규택 의원님은 퇴장 조치합니다. 방해를 해요, 회의 진행을. 너무 빨라요. 위원장님 이거 반말. 왜 반말 들어도 돼요? 무슨 반말을 해요, 제가. 반말했잖아요. 이거. 뭔데요? 아니 반말하자, 반말. 지금도 반말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반말하셔도 됩니까? 아이고, 대단하게 우리 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회의 진행 똑바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회의 방해입니까? 너무 빠르세요. 발언 내용 가지고 회의 진행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 발언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제 학대고 뭐 어제는 조선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반말을 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초선 의원님이 선배 의원님들한테 반말처럼 언행을 함부로 하고 그러십니까? 반말하는 거 없으니까. 아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말씀을 자 이제 퇴장하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대장은 제가 왜 하는 거예요? 대장은 왜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잘 진행하게 하셔야죠. 정식 사과하시고 빨리 네. 진행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렸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셔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자, 김용민 의원님. 위원장님, 그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간사선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많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시는데요. 회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선 의원 발언이 나와서 기름을 부으셨죠. 지금 곧 수사 받으실 것 같습니다. 곧 압수수색 당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는 소리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랬던 분들이 무슨 민주당이 내란을 알면서 안 막았으니 방조라고요? 그 내란 정당이 할 소리입니까? 툭하면 뭐 민주당 보고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내란당이 그런 얘기를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법사위 간사로서 아니면 최소한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오십시오. 적어도 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내란에 대해서는 단절하겠다, 절연하겠다. 그리고 오선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사과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그 발언들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생각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저희에게 간사 선임 해달라는 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설사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간사 선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사로서 한 거니까 주지 마십시오. 아니, 간사는 뭐 여러 번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뭐예요? 간사가 무엇입니까? 당사가 무슨 일 아시죠? 부산세가 발사마다 또 되어 있습니까? 부사진행 발언하세요. 그래서 균형 있게 맞춰주세요. 다른 분을 간사로 부사진행 발언을 해주세요. 박은정은 발언하세요. 순서가 왔다 갔다 왔다 부사진행 발언. 박은정은 차례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시죠? 실장님이 먼저 주시기 바란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2명 했잖아요. 2명.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 이쪽에 2명 했으니까 이제 부사진행 발언 처음 하셨잖아요. 우리 쪽에 하셔야죠. 아니 여당에서 부사진행 발언인데 야당에서 하고 야당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시기 야당 두 사람 했잖아. 야당 두 사람. 아니 이게 신상 발언하라고 한 거잖아요. 법안 토론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간사 거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가 공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아니 부사진행 발언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진행.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 주세요. 부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회의의 수습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왜 한 번만 주십니까? 김용민 간사의 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여야에 한 번씩은 주셔야죠. 아까 신상 발언 하신 거잖아요. 대강은 신상 발언이었어요. 세 번의 균형을 맞추셔야죠.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8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혁진 의원님도 찬성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방해지. 그만해요. 좀 방해 좀 그만해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 신청할 내용을 가지고 이 신청을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 신청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으로 넘어갑니다. 사망을 봐주십시오. 사망 및 제사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 법사위 결산에서 국회는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 국회의 공식 요구였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저희들 어쨌든 뭐 최대한 제출하라고 저희 지시했었습니다. 네. 제출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국회의 그 예산 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특히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다 공개하고 가능한 일반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가서 또 보고하고 열람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방금 뒤에 검찰국장이 장관님께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은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법원 판결과 고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국회에도 해당 조치를 완료한 바가 없고 또한 지금 지난 8월 21일 행정법원으로부터 대금이 23년 6월 이후 집행할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알고 계시죠? 예. 검찰국장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항소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려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국회와 국민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저런 형식 논리 편에 엄호를 하실 것입니까? 이번만큼은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시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관되게 우리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도 법무부에 또 검찰에 그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관련해갖고 그렇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자료도 안 내셨고 항소 포기하겠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산심사 이거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장경태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우리 위원회에 소관 6개 기관의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과 서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송달료 세부 집행 개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경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기타직 보수, 연례적, 전용 지향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령 해석, 회신율 및 신속성 제고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집행률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수사, 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 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 필요, 검찰 특활비 자료 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검찰 특정 업무 경비 자료 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등 총 43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 특활비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2024년 특활비 집행 내역을 일부 제출했습니다. 미흡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남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551원을 특활비로 지급하는 등 불용액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 털어쓰거나 설 또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전국 검찰청 67곳 중 39곳에서 특활비를 지급하거나 12월 한 달에 월 평균 2배 금액을 집행하는 등 연말과 명절에 특활비 예산을 몰아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 내역은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대부분 특활비는 명절이나 12월 연말에 집중됐는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는 연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12월 3일, 4일, 5일, 6일 단 4일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무려 45%를 지급했습니다. 내란 당일 일주일 전후로는 검찰총장이 지급하는 1년 특활비 총액의 14%가량을 전폭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법사위가 내란 당일부터 4일간 그리고 내란 전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위배되는 국내 여비 예산의 국외 업무 여비로의 전용과 관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미제출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내역 변경을 통한 증액 후 불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결산 보고서 작성 시 오류 방지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2025년 9월 20일까지 국회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관련 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6개 기관 심사 과정 중 유일하게 감사원 결산 심사에 징계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비목에도 없는 G20 감사원장 회의에 국외 출장비를 집행한 건입니다. 이 회의 출장은 애초에 감사원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반려되어 전액 삭감된 비목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 내 편성된 국외 업무 여비 예산으로 총 8,4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국외 업무 여비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자 타 사업 감사 활동 경비 중 국내 여비에서 국외 출장비로 7천만 원을 전용해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 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소위 위원들은 기재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 마지막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출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였고 그 다음 제출한 자료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는 G20 감사원장 회의로 전용한다는 사유가 빠져있는 허위 자료였습니다. 정리하면 비목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고 제출한 자료엔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법사위는 징계 요구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까지 강력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은 특활비 특경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여서 저희가 결산 심사를 일단 소위원회 차원에서 종료하였고요.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사용 내역도 다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결산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결산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최재해 감사원 원장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취임하시고 처음 출석하신 손인혁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은 서툴러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실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신가요, 전체? 네, 모두 5분이시나요? 네. 나경원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의 검찰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조건을 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특검이 특활비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특활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특검에도 특활비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과정에서 자꾸
저희가 이제 정치적 레토릭하고 적어도 법사위에서 회의를 할 때는 좀 법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끝마다 지금 내란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께서 헌재 결정문에 내란 행위는 확정돼 있다고 하는데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내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란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계엄의 헌법 위반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계속해서 내란 몰이를 하시는 경우 또 저희 당에 대해서 툭하면 정당 해산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앞에 쓰신 것도 꼭 그렇게 쓰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02조에 있고요. 네, 이것은 거듭 여러분께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현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위원장님이 저런 말씀도 못 하십니까? 내란을 하지 말라는 경우를 두고도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살인범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백년 방해하지 마시고요. 살인 사건이라는 말을 못 합니까? 위원장님, 너무 주세요 빨리. 퇴정하셔야 되는 의원님은 마이크 꺼주세요. 여기는. 자, 전현희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나경원 의원께서 내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사용을 자제해달라 말씀하셨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 규정은 국헌 침탈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헌 침탈의 목적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국헌 침탈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을 침범을 해서 사실상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그런 12.12 사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은 내란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은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하 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각종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진정 법사위의 간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내란 세력의 가세한 적어도 내란 속에 윤석열과 함께한 그런 일련의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의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본청에 그렇게 직결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을 진입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뒤돌아서서 사실상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법사위 간사가 되고 싶
싶다 이러면은 그동안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태를 하지 않겠다. 그런 적어도 보장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사위는 사실상 이 자신의 이런 사법에 대한 그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제에 맞는 발언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네, 송석준 의원님 하십시오. 예, 우리 예결 소위에 우리 김용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장경태 위원장이십니다. 김용민 소위 위원장님. 예, 참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장경태 우리 소위 위원장님. 내가 하도 요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금. 그런데 그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두 가지 문제 조금 좀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뒤에 하고요. 여기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우리 결산 심사 내용 중에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하며 국회 결산 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이런 감사원에 이런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장경태 우리 소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따져봤는데 그 G20 감사원장 회의로 전용한다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어떤 의도적인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좀 삭제하는 안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장경태 소위원장님, 우리 오늘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소위에서 이렇게 임의를 내셨지만 오늘 요 전체 회의니까 감사원에 대한 그 결산 심사 결과에서 요 G20 감사원장 회의 전용 관련된 허위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징계 요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 수위를 낮췄으면 하는 의견을 좀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오늘 앞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경태 소위위원장님도 우리 예산결산 소위를 시작하면서 지난 내란 정부에서 이제 집행됐던 결산 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내란을 아주 입에 달고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확한 법률 용어 아닙니까? 형법 제 87조와 제 91조에 그 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자 했다. 배제한 행위가 일부 그게 비쳤지만 실제 국가 권력이 배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국헌 문란 행위의 내용을 91조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잖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행위예요. 물론 일부 당시 비상계엄 행위가 그렇게 비춰진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이제 판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법사위는 여기 대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단정을 해서 건건이마다 내란 정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내란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선동꾼들이 하는 소위 기본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시정 잡배도 그렇게 그 정도는 안 해요. 근데 우리 법사위에서 적어도 우리 양당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법사위를 저는 모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란이라는 수식어를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쓰는 것을 좀 제발 제어해 주시고, 우리 또 국민들께도 다시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언행을 안 하시겠다고 좀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법치주의는 살아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뛰어난 이런 탄력성으로 다시 우리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제발 법사위에서 우리가 과도한, 불필요한 또 무모한 이런 언행을 우리 자제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도 강력히 질서유지를 좀 해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자, 이 자리는 국민의힘 당의 당내 회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의 전당대회장도 아닙니다. 내란은 분명히 있었고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해야 될 소관 부처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방금 안 들었습니까? 예결산 소위에서 내란 당시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다. 심사한 것 안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특활비가 명절이나 연말에 집중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월 3일, 4일, 5일, 6일 단 4일간에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 무려 45% 지급했다. 이렇게 심사 결과를 보고 받으시고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란 소리 듣기가 싫으시다면 빨리 내란 청산할 수 있게 협조나 하십시오. 네, 김기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표입니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송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내란이 너무나 명백해서 앞으로 내란이란 말을 계속 당연히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사원장님. 예. 지금 아까 우리 그 얘기할 소위원장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G20 회의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예산안 세울 때부터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고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예산을 계속 전용해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죠? 저는 그 기재부 예산,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없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알고 있었냐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그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텐데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얼마 신청한 게 전체적으로 얼마 깎였다. 아니죠. 이 G20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가기로 돼 있는 이 행사 본인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그 행사의 예산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 몰랐다고 주장합니까? 정확히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예 예산 세우지 않는 항목을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편법을 동원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허위 자료를 지금 예결소위에 지금 제출했는데 그거는 감사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허위 자료 제출한 건 허위 자료 제출한 거 맞습니다. 거기 내역에 그것도 12월 30일 날 기재부에 제출한 그 자료 가지고
했는데 G20 그 내용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좀 시간을 주시면 좀 설명을 책임을 드리는데요. 감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제가- 항목 제가- 예산 심사 국회 예산 심사권을 형용화시키고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 8천 얼마 국고를 써가면서 지금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예. 예, 수사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출명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국가는 불필요한 소송은 하지 않고 특히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생각할 때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도 포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활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법무장관님, 네.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저번 인사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가의 기계적인 상소가 문제 아니냐. 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빨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국고 손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법무부에서 결국 결단하셔서 상고를 취하했죠. 예, 하여튼 그 당시 뭐 위원님의 지적이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문제는 배상금으로 산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그 원고들한테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좀 다른 예산에 좀 남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갖고 저희도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안을 꼼꼼히 봤더니 일단 올해 배상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1,310억 6,500만 원이고 아직 이전용은 없는 상태죠. 예. 그런데 지금 8월 29일 기준 배상금 미지급액은 1,028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1,028억 원이나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결산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두 사용한 다음에 예산 모두 사용한 다음에 74억 원을 또 이전용하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상금이 결정이 되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고들한테는 바로바로 배상을 해줘야 원고들도 경제적인 어떤 이로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연 12에서 15%에 해당하는 그 지연 배상금을 안 물 텐데 지금 일단 예산 추계가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기재부와 그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소송 사건들의 이제 속가라든가 또 예상되는 판결 금액들 이런 걸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측해갖고 네, 예산 면밀히 조정하도록 봐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이거 전부금 청구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 하루하루 돈 있는 사람들이야 몇 달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문제니 예비비 편성하면 또 연말까지 가거든요.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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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십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예.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예결산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 12월 3일부터 나흘 동안 3억이 넘는 특활비를 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계엄 당일 4월 3일, 4일, 5일, 6일 등 이렇게 특활비를 집중해서 살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이게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 오남용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보통 해당 그 수사기관에 뭐 수사라든가 정보활동에 필요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특활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나흘 동안 3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지금 계엄이 공포되었는데 이 특활비가 나갈 시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대검에서도 이게 과연 통상적인 그 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비용의 보존인지 그런 소유에 필요한 집행이었는지 좀 내부적으로 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대검 자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 수사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받고. 심우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기현이 구속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즉각 항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헌 운운하면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무부가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네, 뭐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엔 즉시 항고를 해서 그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즉시 항고가 위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당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었습니까? 뭐 저는 즉시 항고하라는 취지로 그와 같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님 당시에 나와서 심우정 국민 앞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들 그리고 당시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즉시 항고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살짝 바꾸긴 했지만 위헌이라고 제가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찰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쓰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석, 설날, 떡값 형태로 쓰였던 거 이제는 한번 털어주셔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는 정말 특활비가 단 한 푼도 부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우리 예산 중에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사보상금 주지요? 예. 그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전용하고 있죠? 예.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전용하고 있고 예. 그 형사보상금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 돌려줍니까? 무죄 나오면? 저희 사안을 보고 그 무죄의 경위라든지 구속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이렇게 다 해서 겁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3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이게 맞습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변호사 한 번 쓰는데 얼마인데 30만 원. 무죄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30만 원.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검토하셔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 내렸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보상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무리한 기소와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가져오실 걸 요구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데 이어서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드릴 건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특활비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는지 장관님은 안 보셨죠? 제가 직접 자료를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오고 있다가 몇 달 동안 그 결산 의결 하루 앞둔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날짜하고 금액만 있는 황당하고 의미 없는 그런 문서들만 갖다 줬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25년 그 하반기 40억 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저는 단 한 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란 당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흘 동안 3억 사용한 거 이거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못 받으셨어요? 네네. 그럼 누구한테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시나요? 네, 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3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흘 3억 동안 4,200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뭉칫돈이 어쨌든 1명, 2명 뭐 이렇게 뭉칫돈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뭉칫돈은 내란에 관여한 종사자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검의 과수부하고 방첩사하고의 그 서로 소통이 있었는지 의혹.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런 부분에 관여된 자들이 받은 거는 아닙니까?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고 대검에서 과연 이게 통상적인 수사 소유에 따른 집행인지 아닌지는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통상적이 지금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예. 지금 그래서 4일 동안 3억 4천이어가지고 이것은 월 평균 지급액을 4일 반에 사용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내란과 관련 있는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1차 징계위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 전날에 2억, 그때도 3억이 그냥 현금으로 검사들한테 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징계 당시에도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좀 뭔가 평행선처럼 같이 보이기도 하던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집행이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그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에 이 특활비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거는 국민주권 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뭐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제대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 제대로 자료를 안 내가지고 특활비를 그 영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결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금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주로 이게 밥값이거든요. 검사들 밥값인데 이게 특수활동 뭐 어떤 특수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무슨 돈인지가 되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면,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되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특활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변상하고 또 감사 요구까지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특수활동비 그 집행 명목까지 공개됐을 때 수사나 정보 활동에 상당한 뭐 장애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체 국회 결산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제일 많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군이라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군,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 전체 봤을 때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뭐 완벽해 부익은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는 향후는 뭐 당연히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을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후에 입장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는 뭐 의문점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갖고 또 특검에 필요한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약간 그 동문서답 같으십니다. 정부 전체의 다른 정부들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정부 전체의 다른 기준으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특활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고 지난 법사위원장 전 법사위원장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죠. 국회 자료 제출 제대로 해주시고 국회는 국정감사에도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바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당부 드린 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익한 그리고 반법치적인 법치를 준수해야 될 법무부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항소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니까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위원장님은 당연히 뭐 말씀하셔야 되겠죠. 네.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미흡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어찌되었건 또 현 법무부에서도 저는 뭐 고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특활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특활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달라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급액이 높은 수를 따지면 1번 수령인 302번 3개월간 1억 8천만 원을 수령해 갑니다. 한 달에 6천만 원 꼴로 수령했고요. 2위가 수령인 27번 4,940만 원 26회에 달합니다. 3위가 수령인 115번 4,400만 원 11번 왔다 갔습니다. 이 분들 보면 저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남부지검장하고 전주지검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긴 했습니다. 아마 자주 올 수 없었던 사람이 한 11번 정도 왔다 가고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26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 검사장분들의 명단을 보면 상당히 저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지급 건수를 보면요. 3개월밖에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수령인 27번은 3개월 동안도 26번 3일에 한 번꼴로 특활비를 받아갑니다. 5천만 원 정도를 총. 수령인 160번은 26번 3일에 한 번꼴로 4천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수령인 266번은 17번을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뭐 거의 제가 가진 지금 현재 자료로는 최소 5회 이상 수령인이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뭐 해당 12월 3, 4, 5일도 그렇지만 이 수령인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특활비가 집중되고 또 횟수가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관께서 보고도 받으시고 장경태 위원께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검명이 됐습니다.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수령인 번호도 제 얘기를 하셨고 몇 회 받았는지 총 액수도 있고요. 그 상당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혹 제기에 맞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장관님만 보실 게 아니라
국회는 당연히 국정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결사안 소위 위원장한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네. 네. 그만하시죠.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망 및 제사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시정 요구 사항과 부대 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도 없는 사업을 했잖아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손 드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부럽잖아요. 나중에 수기록 나올 텐데 대역 사업과 기복 사업을 구분 못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저기 최혁준 의원님 손 드셨어요?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 요구 사항 및 부대 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대한 소관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철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 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해석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절차 개선에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 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훈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 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장경태 소위원장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실한 심사와 그리고 의결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그리고 공정한 재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손인혁 처장님, 조원철 처장님, 오동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께서는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촉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